반갑습니다. 아동생활지도 3주차 시작하겠습니다. 3주차에서는요, 유아의 발달 특성과 유아생활지도를 위한 환경에 대한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러 교과에서 우리 유아들의 어떤 발달적인 특성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네, 본 교과에는 아동생활 지도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분이 생활 지도를 해야 하는 교사의 입장에서 알아두어야 할 인지적 사회적 특성, 그리고 사회적 특성, 그리고 잠시만요. 어, 인지적 사회적 특성과 그리고 3주차에서는 3주차 세 번째 시간에서는 생활 지도를 위한 환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지적 특성은 첫 번째 시간에 다루고요. 3주차 첫 번째 시간, 그리고 사회적 특성은 두 번째 시간에 하고, 세 번째 시간에서는 높은 질의 어떤 지원적인 교실 환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인지적 특성에는 다음과 같은 개념들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발달 과목에서 혹은 또 다른 과목에서도 많이 다루었던 개념들이 나타납니다. 보십시오. 대상용 속성, 자기중심적 사고, 불안정적 사고, 보존 개념, 희망 수용 능력. 네, 많이 우리가 다루었던 개념들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시간에 다룰 사회적 특성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애착, 기질, 정서의 분화, 사회성의 분화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대상형 특성, 자기중심적, 문화론적 사고, 고려운 개념, 교망수용 능력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유아기의 발달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어떤 이 시기에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 행동을 해결하는데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인지적 특성이 다시 한번 등장하는 겁니다. 문제 행동의 발달적 측면을 이해하는 것이 생활 지도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고요. 우리가 유아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고 또 그러한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초점을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인지적, 사회적 특성을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대상형 속성, 교재는 62페이지입니다. 대상형 속성은 영아기부터 발달하기 시작하고요. 자신과 주변 세계가 물리적으로 독립된 존재라는 사실을 인지하며 획득하는 겁니다. 자, 그림을 보십시오. 그림은 62페이지 맨 밑에 그림 보십시오. 자, 아주 귀여운 영아의 사진이 보이시죠? 그리고 부채를 들고 있어요. 대상용 속성 개념이 발달하지 않은 영아, 부채가 없어졌는데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네, 없어졌으면 없어졌다. 하지만 없어졌지만 이게 어디 있는지 안다. 혹은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있는 선생님이 가져갔다. 혹은 보이지 않는 곳에 놔두었다. 뒤에 놔두었다 하면은 이렇게 찾아보겠죠. 그러면은 지금 당장 이 물건이 없다 하더라도 어딘가 있다라는 거를 예측할 수 있는 것. 그러면 대상용 속성 개념이 획득된 상태입니다. 자, 이러한 대상형 속성 개념의 출현은 8개월에서 12개월 사이이고요. 18개월이 지나면 거의 완성이 됩니다. 6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되어 있지요. 5단계에서 12개월에서 18개월의 대상용 속성의 개념은 물체를 여기저기 옮기면서 숨겨도 찾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보는 앞에서 장난감을 이리저리 숨겨도 장난감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화가
사라진 물체에 대해서 오랫동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자기중심적 사고. 자기중심적 사고는 유아기 인지 발달에 두드러진 현상입니다.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는 유아는 세상의 모든 사물이나 사건을 자신의 입장에서만 보고 판단하여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사고를 말하는데요. 남들도 자기처럼 생각하고 믿기 때문에 타인의 관점이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고 논리적으로 사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중심적 사고는 유아가 이기적이거나 쟤는 쟤밖에 몰라 정말 이게 아니라 일부러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유아가 자기중심적 사고를 한다는 것은 세산의 실험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63페이지 보시면 아이가 테이블에 앉아 있고 맞은편에 어른이 앉아 있지요. 성인이 앉아 있지요. 그러면 아이가 자 먼저 여러분이 보기에 어른이 보기에 인형이 있어요. 크기와 위치가 다른 세 개의 산 모형을 택자 위에 두었습니다. 세 개의 크기와 위치가 다 다른 이렇게 이제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놔뒀겠죠. 입체적으로. 그러고 의자에 아이를 앉히고 맞은편 의자에는 인형을 앉힙니다. 맞은편 의자는 인형을 앉힙니다. 유아에게 맞은편에 앉은 인형이 보이는 그림 카드를 골라보라고 하면 고를 수 있을까요? 어렵죠? 왜 어렵죠? 상대방의 관점이 예측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유아는 자기가 앉은 자리에서 본 산 그림 배치도를 선택을 하는 거다. 그래서 이 세 산의 실험을 통해서 유아는 자기중심적 사고를 한다. 그리고 7세 이후에 조망 수용 능력이 생기면서 그러한 것들이 자기중심적 사고가 사라진다. 라고 여기는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뭐 개인별로 다를 수 있겠지요. 발달이라는 거는. 자, 그 다음 물알론적 사고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에 생명이 있다고 믿는 유아기 사고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무생물도 사람처럼 숨쉬고 아프고 자란다고 믿어서 생물과 무생물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꽃을 꺾으면, 근데 꽃도 생명인데요. 달이 자기를 따라오는 것은 달이 살아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물알론적 사고는 2세 초반에 가장 많이 나타나고 4, 5세가 되면 감소하기 시작하는데 이 물알론적 사고는 4단계로 진행되고 유아기에는 1, 2단계까지 진행이 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교재 65페이지입니다. 여기 65페이지에 보면 아주 인형을 끌어안고 있는 예쁜 영화의 사진도 보이지요? 물알론적 사고, 인형을 아기라고 생각하고 돌보는 2세 영화. 네, 이런 것도 물알론적 사고입니다. 인형이지만 살아있는 나의 동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살아있는 작은 나의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자, 물알론적 사고 1단계.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사물은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것. 2단계. 움직이는 것은 살아있고 움직이지 않는 것은 죽었다고 생각한다. 자, 이 1, 2단계는 유아기에 진행이 될 거죠. 3단계 볼까요? 움직이는 것 가운데서도 스스로 움직이는 것은 살아있다고 생각한다. 네, 곤충도 될 수가 있겠지요. 그 다음 4단계. 생물학적 생명관에 근거해서 생물과 무생물의 개념을 파악하게 된다. 이렇게 물알론적 사고는 1단계에서 4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1, 2단계까지 유아기에 이루어집니다. 자, 그 다음 보전 개념. 보전 개념은
물체의 외형이 바뀐다 하여도 그 속성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거를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자, 예를 들면 65페이지 실험 보세요. 처음에 바둑알을 이렇게 초록색 바둑알 둘넷 여섯 여덟 열 둘넷 여섯 여덟 열 12개를 나란히 놓아줬어요. 두 줄의 바둑알을 같은 간격으로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좀 바꾸었어요. 줄을 바꾸었어요. 그랬을 때 이게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할까? 생각할 수 있을까?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길이. 넘겨서 66페이지에 길이 보세요. 두 개의 막대를 평행으로 같은 위치에 제시했을 때는 이게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엇갈려서 제시했을 경우에는 이게 위치가 이렇게 같아야지 같다라고만 생각하고 길이가 같아서 위치가 달라져도 같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 네. 그다음 양과 관련되어 있는 보존 대형 실험 크기가 같은 두 컵의 또 높이도 물의 양도 같아요. 그러면 같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물의 양은 같지만 컵의 모양이 달라지니 이게 같다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보존 개념 중심화 현상 보겠습니다. 사물이나 사건을 볼 때 두 개 이상의 차원을 동시에 고려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꼭 같아야 되고 모든 것들이 다 같아야지 만 인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양 보존 개념 실험에서는 유아가 보는 앞에서 모양이 같은 두 개의 컵에 같은 양을 붓고 유아에게 어느 컵의 물의 양이 더 많은지 질문하면 두 컵의 물의 양이 같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컵은 물이 밑면이 넓고 길이가 짧은 컵에 옮겨 담은 후에 어느 컵의 물의 양이 더 많은지 물으면 밑면이 좁고 길이가 긴 컵에 담긴 물이 더 많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자기가 보기엔 높이가 높으니까요. 그래서 사물을 볼 때 한 가지 차원만 고려하는 중심화 현상으로 인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 다음 직관적 사고. 자, 양보존 개념 실험에서 유아의 눈에는 밑면이 넓고 길이가 짧은 컵의 물이 밑면이 좁고 길이가 긴 컵의 물보다 적게 보입니다. 그래서 유아는 그 컵에 물의 양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눈으로 볼 때 물의 양이 적어 보이기 때문에 물의 양에도 변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직관적으로 사고를 하기 때문에 보존 개념이 발달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물체의 처음 상태와 나중 상태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현상이지요. 그래서 양 보존 개념 실험에서 봤을 때 똑같은 양의 물을 이 컵에서 다른 컵으로 옮겨 놓았는 것도 고려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상으로 인해서 유아는 보존 개념이 발달하지 못한다. 그 다음 비가역성입니다. 가역성.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그 이전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인데요. 전조잡기 이와는 가역성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즉, 문제를 해결할 때 순서적으로 사고를 했다 하더라도 거꾸로 되돌아가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획득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는 양 보존 개념 실험에서 물을 처음 컵에 다시 부으면 물의 양이 똑같다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다음 조망 수용 능력입니다. 타인의 감정, 생각, 관점 등을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인데요. 이와 뒤에는 다른 사람의 위치에서 보는 공간적 시각을 추론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타인의 감정을 추론하는 능력, 타인의 사고 과정이나 행동의 원인을 추론하고 이해하는 인지적 조망 수용 능력을 점차적으로 획득하게 됩니다. 조망 수용 능력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발달하고요. 여아가 남아보다 높다고 보고되기도 합니다. 또한 감정과 관련된 조망 수용 능력은
감정과 관련된 조망 수용 능력은 상황이 복잡할수록 낮아집니다. 이는 복합적인 감정을 조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쁨이나 슬픔과 관련된 감정 조망 수용 능력은 높으나 분노와 관련된 감정 조망 수용 능력은 낮다고 볼 수 있지요. 자, 이렇게 해서 3주차 첫 번째 시간은 유아의 인지적 발달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부터 교재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스스로 정리하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주차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3주차 두 번째 시간, 유아의 사회적 발달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수고하셨습니다.